만화의 신, 최고이자 최악의 만화가 등으로 불리며 대한민국 만화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만화가이자 현재는 대학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김성모 작가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만화의 신, 즉 만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가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캐치프라이즈인 근성을 이용해 근신으로 불러달라며 부탁한 적이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절 어머니가 집을 나가는 바람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홀아버지 아래서 동생들과 함께 자라게 되었던 만씨는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었던 아버지로부터 성모야, 네가 나중에 동생들을 다 챙기고 책임져야 한다 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강인한 삶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한 번은 그의 아버지가 파출소에 잡혀가 2주 동안 3남매가 보호자도 없이 방치된 적이 있는데 이때 집에 있던 식량이 동나버리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성모엠이 홀로 슈퍼에 들어가 라면을 들고 나온 뒤 단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동생들에게 던져주고는 본인은 주인 아저씨에게 잡혀 뒤지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은 적이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만화가 이연세의 작품인 공포의 외인 구단을 접하게 되었던 그는 밑바다 사람들이 외인 구단을 통해 다시 재기한다는 내용이 물만 먹고 살던 본인의 인생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이고 만화가가 되어 희망을 주는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이때부터 만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학창시절 키 178cm의 건장한 체격을 지녔던 그는 머리숱도 많고 싸움 실력도 출중했던 탓에 폭력 조직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된 적이 있는데 이때 그가 만화가라는 꿈을 포기하지 못해 조폭들의 제안을 전부 뿌리치게 되었고 그와 달리 몇몇 친구들은 실제로 조직으로 들어가 훗날 친구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만화를 배우기 시작하며 고행석 화백의 문화생으로 들어갔던 만씨는 15만원이라는 월급을 받으며 연필 자국을 씌워주던 지우개맨으로 만화가 커리어를 시작해 가지고 있던 근성을 이용해 남들 다 자는 밤에 몰래 자기 작품을 그려가며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만화만 그리다 보니 머리카락이 떡지다 못해 굳을 정도였다고 한다. 1993년 군대를 전역하고 여자친구로부터 보물섬이라는 잡지의 기자를 소개받게 되었던 그는 다른 작가의 펑크를 메꾸기 위해 3일 안에 단편 만화를 그려와 달라는 부탁을 받아 3일 만에 만든 데뷔작 약속으로 약 30여 개에 달하는 작품 중 9위를 거머쥐며 만화계에서 인정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90년대 말 일본 만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절대 뺏길 수 없는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만화를 그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직접 대한민국 최고의 사창가로 취재를 떠났고 사채업자의 행동을 알기 위해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한국의 뒷골목을 실제로 경험해가며 용주골, 대털과 같은 리얼한 성인 극화를 그려내 이걸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었다. 참고로 당시 돈을 빌려줬던 사채업자는 성모형이 돈을 안 갚자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하며 결국 김성모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갚아 현재는 친구 사이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과거 블리자드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만화로 그린 적이 있는 그는 당시 게임의 인기가 엄청나던 덕분에 잠깐 주목을 받긴 했지만 게임 고증이 개판이었던 데다 스토리가 산을 넘어 안드로메다 근처까지 가는 바람에 엄청난 욕과 함께 개작 취급을 받게 되었고 이후 2010년에 출시한 스타크래프트2와 당시 그렸던 만화의 내용이 비슷해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으로 재조명을 받은 적이 있다. 돌아온 럭키짱을 통해 웹툰 시장에도 진출하게 되었던 만씨는 연재 초창기엔 상당한 호평을 받았었지만 점점 만화의 파워 밸런스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스토리 붕괴와 함께 그림까지 붙여넣는 모습을 보여줘 네이버 웹툰 사상 최초로 별점 1점대에 진입하는 전설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가 한국을 강타하게 되자 이번엔 놀짱이라는 웹툰을 연재하며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환호를 받게 되었다가 알고 보니 해당 작품이 라이엇과 협의가 안 돼 있던 상태에서 연재를 했던 거라 독자들이 그를 향해 비판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가 라이엇 코리아의 본사를 찾아가 관계자들과 회의를 거친 끝에 게임 내의 설정들을 변형하지 않고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과거부터 트레이싱 논란으로 유명했던 그는 2018년에 고교생활 기록부라는 웹툰을 시작하며 연재 4화 만에 슬램덩크를 트레이싱했다는 의혹이 생겨나 이노우에의 팬이라서 그림체가 닮았다는 지적은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영향을 받은 걸 수도 있긴 할 겁니다 라는 입장을 밝히게 되었고 이후로도 여러 개의 트레이싱 장면이 발견되어 일본 방송에도 소개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바람에 사과문을 올리고 결국 연재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다. 만화만큼 남자다운 성격으로 유명한 김성모는 평소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잘 챙겨준다고 하는데 자신을 도와줬던 어시들에게는 집을 한 채씩 사주었다고 하며 한 번은 한 대학생이 그를 찾아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며 부탁을 하자 먼 예전 내가 거울을 보며 보았던 내 눈을 이 녀석이 가지고 있군 이라는 생각이 들어 한 학기 등록금에 달하는 돈을 곧장 내줬다고 한다.
일본에서 김열의 칼날이 큰 인기를 누리게 되자 김성모가 김열의 칼날에 대해 생각보다 별로다. 이 정도는 한국 작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일본 극화체 작가들보다는 텐션이 약하다. 내가 생각했던 수준은 아니라 실망스럽다. 라며 디테일한 평가를 내렸고 기칼 액션이 구리긴 하지. 근데 님이 할 말은 아닌 듯. 이라며 네티즌들도 그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참고로 이후 극장판 무한열차편을 보게 된 성모형은 가슴이 터지며 눈물이 앞을 가려 보기 힘들었다. 이런 명작을 보면 피가 끓어오른다. 라며 다시 극찬을 남겼었다고 한다. 지옥불보다 뜨거운 만화를 그려내며 어쩔 땐 감동을, 어쩔 땐 인생의 손맛을 보여주며 현재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신 김성모. 최근에 김성모 근성TV의 활동 재개를 밝히며 열심히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계신데 아무쪼록 하는 일마다 번창하시고 오랫동안 만화가로서 활동해주셨으면 좋겠다.